안녕하세요. 골정결자 윤영현입니다. 오늘은 겨울철과 관련된 정형외과 질환 혹은 외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우리가 외상과 관련돼 가지고 겨울철에 많이 다치는 곳, 머리 쪽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 중에서 우리가 50에서 60대 이상에서 문제가 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좀 민첩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요.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골다공증과 관련돼서 혹은 근감소증과 관련돼서 조금 더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먼저 가장 골다공증성과 관련된 골절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, 첫 번째 척추가 되겠죠. 우리 척추의 압박 골절은요, 증상이 처음에는 없다가 나중에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일상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우리가 손목과 그 다음에 이런 상완골, 우리가 어깨 쪽 골절이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이라고 말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골절은 어떤 걸까요? 고관절 골절이죠. 고관절 골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 2년 이내의 사망률이 50%에 육박하고, 그리고 수술을 잘하고 관리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사망률이 한 15에서 20%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우리가 골절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관절 골절은 예방하는 게 가장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.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끄러운 날 혹은 좀 이렇게 눈이 오는 날, 이제 이런 날 밖에 나갔을 때 약간 좀 미끄러졌다, 아니면 뭘 한다, 우리가 이 외국 말에서는 우리가 fall down, 높은 데서 떨어졌다.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어가다 넘어졌다, 이걸 구분을 하는데요. 낙상이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젊은 사람이 2m, 3m에서 떨어진 것과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고령층에서 그냥 넘어지는 건 좀 다르게 보거든요. 왜? 뼈가 약해서 그렇게 골절이 되기 때문이죠. 그러면 이렇게 뼈가 약해서 골절이 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. 골다공증 치료 그리고 예방,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넘버원이 되겠죠.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도 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,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골다공증 검사 먼저 해보셔야죠. 만약에 내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불안하다, 먼저 골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는데요. 골다공증 검사라는 것들은 우리가 나이대별로,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여러 가지 골절 이력이 있으면은 이런 거에 따라서 보험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정도 확인을 해보시고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. 그러면 내가 이런 골다공증이 없는데 약간 좀 불안하다, 즉 내가 좀 뼈는 잘 부러지지 않는데 자꾸 낙상을 입습니다, 자꾸 넘어져요,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고 하는데, 이런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근육에 대한 이야기와 관절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런 근감소증, 즉 근육이 떨어지는 현상이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연결된다,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? 근육이라는 거는 뼈에 붙어 가지고 이 뼈에 지속적인 자극을 줍니다. 그러면 내가 골다공증을 집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약을 복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간단한 운동부터, 그렇지만 임팩트가 있는 운동들, 이게 임팩트라고 부르거든요. 어느 정도 충격량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골다공증은 좀 체중이 많은 사람에서는 오히려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. 체중이 나에게도 도움이 될 때가 있다니. 그렇지만 이런 체중이 계속 가해졌을 때는 골다공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. 그렇다면 수영은 어떨까요? 수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이런 우리 중력을 좀 덜 받게 되잖아요. 물에 떠 있게 되면서. 이렇게 되면서 충격량을 덜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? 유연성이나 유산소 운동으로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고관절이나 이 아래쪽에는 보완 효과가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사실,
또 두 번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즉, 내가 수영을 하면서 내가 골다공증이 없고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여자 환자분들, 남자분들은 좀 그렇지 않는데요.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가셔가지고 골다공증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고, 그리고 내가 이런 골다공증이 있다고 했을 때 수영을 하면서 정신승리를 하지 마시고, 이럴 때는 조금 더 다른 운동을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에서 우리가 좀 나중에 장애라든지 아니면 좀 문제가 남는 골절이 한 가지가 또 있죠. 어디냐? 척추의 압박 골절이죠. 척추의 압박 골절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? 척추가 주저앉죠. 압박 골절은 우리가 앞쪽이 주저앉기 때문에 점점 주저앉으면서 그 다음에 그 위쪽이 또 주저앉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좀 나이가 먹으면서 한번 좀 삐끗한 다음에 키가 좀 줄었어요. 아니면 혹은 꼬부랑 할머니처럼 뭔가 좀 굽어지는 것 같고 잘 펴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이럴 때 아직도 좀 압박골절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충격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. 내가 좀 키가 줄어든 것 같다, 혹은 내가 좀 자세가 잘 안 펴지는 것 같다, 그리고 나이가 한 55세, 60세 이상이다, 이럴 때는 한 번 정도 압박골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예방을 어떻게 할까요?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준비 운동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를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스트레칭에서도 정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근육이 좀 수축돼 있고, 그 다음에 좀 잘 움직이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작은 동작으로도 압박골절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한 상태에서 운동을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즉, 보온이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약간 얼음이 얼었다 이럴 때는 좀 실내에서 하는 운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몸을 풀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 압박골절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최근에 압박골절이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있었는데요. 넘버 원은 뭐냐? 이게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게 만들고 통증 조절입니다. 우리가 무조건 안에다 시멘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무조건 다른 걸 한다거나 이런 시절은 지금은 아니고요.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압박률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 뼈를 붙여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,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,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일반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. 압박골절일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쪼그라들면은 이 안쪽에다 시멘트라는 걸 넣어서 우리가 척추 성형술이라는 걸 하거든요. 압박 같은 거를 더 이상 압박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시술 같은 걸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럴 때의 문제점은 이 시멘트 자체가 너무 단단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뼈에 또 다른 압박골절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극심하고 우리가 한 2주 이상이 지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시멘트를 넣는 걸 하지만, 그러지 않을 때는 시멘트를 넣는 것보다는 보조기를 좀 착용하고 통증을 조절을 하고, 이럴 때는 신경 차단술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주변 근육을 약간 좀 튼튼하게 해주면서 비타민 C나 비타민 D나 K2나 이렇게 뼈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복용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압박골절이 조금 더 쉽게 회복이 될 수 있고 압박률이나 이런 변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이런 압박골절 생기면 어떡하지?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변형이 진행되지 않게 하려면 어떡하지?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, 즉 그 전에 운동을 해가 준비 운동 같은 거를 하고 근육량을 좀 늘려주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수치를 좀 관리를 해주면서,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에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통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추후에 변형이 없이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 골절에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골다공증 골절과 관련돼서 또 두 가지 아까 이야기했었죠. 손목과 그 다음에 어깨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골정결자 윤용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